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는 아까 뭐 박상규 평론가가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공중에 좀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발이 지금 땅에 안 닿는 그런 느낌인데 신나 있죠. 예. 뭐 오늘 이제 뭐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예방을 돌았는데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은 쏙 빼고서 뭐 예방,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여당, 제1여당의 이 대표인데 그러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되길 좀 바랬습니다. 진짜 바랬습니다. 오히려. 그럼요. 왜냐하면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동석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자기 현시적 욕망이 크다. 쉽게 말해서 현시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대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재명이 시간이어야 되는데 정청래 시간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서 저는 사실 레임덕이 일정 부분 시작됐다. 왜 그러냐?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그럼요. 이재명 레임덕이 시작됐죠. 왜냐? 모든 레임덕은 정점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아니 정점 다음엔 뭡니까? 달이 만 달이 됐어요. 보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힘이 좋을 때 그 뒷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불황의 씨앗이 잉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뭡니까? 김어준과 요번에 전당대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싸움입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정청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배지를 달았습니다. 정봉주, 정청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지사는 말만 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이후에 체포동의안 할 때 친문 3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과 웃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개딸들 사이에서 정청래는 왕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왕수박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속된 말로 코 흘렸을 때 내가 잘 나가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뭐 잘 하지만 힘이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던 사람. 이게 첫 단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싫잖아요. 그런데 박찬대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봉주라는 사람이 1등을 달렸습니다. 최고. 그런데 정봉주를 촥 날리고 하나 올려서 김민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볼 때는 정청래 대신에 박찬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딱 됐죠. 그래서 충청도하고 영남권의 표가 까이기 전에 1차로 카드를 던진 게 누구냐? 김용입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이른바 측근이라고 한 사람은 김용하고 정진상이잖아요. 근데 정진상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그게 언론 보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안 먹혔습니다. 힘을 썼는데 안 먹혔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포인트가 강선우가 후보 자진 사퇴를 할 때 오후 3시 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7분 전에 박찬대가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땐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대통령과 교감을 해서 박찬대가 지르고 그걸 따라서 강선우가 자진 사퇴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교감을 하는구나. 그리고 박찬대가 힘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반응이 나서 개딸들 사이에서는 강선우를 내렸다고 해서 박찬대 너가 수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잘 보시면요. 박찬대는 의원들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표가 좀 더 가중치가 있어서 하지만 의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니까 190명, 180명밖에 안 되는데
가중치가 있어도 그건 효과가 좀 적고 대신에 이 개딸들로부터 그렇죠. 몰표를 받으면서 결국 그건 이게 뭐냐면 김어준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번에 된 거거든요. 특히 강선우 네.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어준이 내가 알아보니까 사퇴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다. 본인이 지침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의 연합군이 이재명과 박찬대를 짓밟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청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정청래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강선우한테. 예. 그래서 너의 울타리가 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너를 버렸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든든한 울타리가 이제부터 하겠다. 너는 나의 이부자리를 맞습니다. 깔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죠. 힘이 딱 썼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되치기가 당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스타일 국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권력은요. 실체적 권력은 없습니다. 인식과 해석되는 거거든요. 있다고 믿는 게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얘기하면 박찬대한테 줄 줄 알았는데 힘을 썼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공고한 절대 권력이 크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계속 날 수밖에 없고 정청래 입장에서도 어라? 야 이재명이 힘써가지고 나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감이 좀 생겼겠는데요. 생기죠. 생겨서 제가 볼 때 지금 자기 정치를 할 겁니다. 원래는 자기 정치의 시기가 좀 늦어질 거라 봤는데 본인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랑 통화를 할 때 당정청 이게 하나가 되는데 원팀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엄청 강조했죠.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개딸들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재명은 그랬을 거예요. 개딸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근데 개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끌어내리고자 그럴 때는 굉장히 역사의 도구, 제가 볼 때는 역사의 흉기죠. 역사의 흉기로서 썼는데 대통령이 일단 됐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본심은 중도인 척,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기업을 원하는 척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더 세게 지르는 사람. 그래서 정청래한테 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그걸 아니까 오늘도 김어준한테 달려가지고. 그럼요. 국힘 그 예전에 그 통진당 해산한 것처럼 국힘도 얼마든지 해산 가능합니다. 저 지지해 주시면 제가 다 해산시킬 겁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위험한. 맞습니다. 어쩌면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는 거 이걸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협치와 통합의 언어. 책임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원래 근본이 그러고 해던 방식이 뭡니까? 폭주와 발목 잡기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야당으로서 가졌던 독성과 폭주와 그런 관성이 본인들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르면 된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라?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당대표도 됐네? 박찬대 이재명이 밀었는데 내가 이겼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똑똑할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더해서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한다면 이게 저는 저들의 폭주와 독성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희망 고문으로 해서 레임덕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점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는 데 있어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오만입니다. 오만.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건 본인의 실력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권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책임. 있어야죠. 근데 지 권한 가지고 본인들 지금 착각하는데요. 관세 협상 지금 엉망인 겁니다. 예. 아니 본인들이 잘 됐다고 좋아라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라 내가 쪽쪽 빨아서 챙겨 먹었는데 대한민국 좋아하네? 잘했다네? 그럼 뭡니까? 딱 만났을 때 아니 그렇게 잘 됐다는 협상 우리가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더 가져가겠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쪽이 힘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잘 됐다고 손치더라도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그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냥 헤헤헤 하면서 박장대소하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어제 이렇게 보면 저쪽에 구멍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김기용 대변인과의 대담을 통해서 딱 귀에 지금 박히는 말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그 말 딱 귀에 좀 박히고요. 덕분에 우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 시청자분들도 그래 이제부터 내리막이면은 정청래가 이제 두 발이 공중에 붕등 떠가지고 오만을 부리다가 결국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무너지겠구나. 그걸 좀 우리는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그럼요. 김기용 대변인 같은 이런 분들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들 저희 펜앤마이크에 나오는 그 대변인들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우리가 대화 언론 플레이도 아주 능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국민의힘의 신인 당대표나 국민의힘의 그 새로운 최고위에서 좀 잘 좀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또 오늘 있었던 정치 사안들 쭉 한번 논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SKC님의 말처럼 자 좀 뻥뻥 좀 터져서 날아갈 일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공님, 옥님께서는 논평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예, 김기용 대변인도 KBS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